하면서 칼라스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칼라스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들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칼라스에 대한 다양한 또 뷰티를 보면서 그 질문을 제가 다양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컬러리스트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공인 자격증 같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칼라리스트라는 그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칼라리스트 국가 공인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칼라리스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칼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죠. 바로 이제 현장감인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 자격증을 딸다 할지라도 현장감이 없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감에서 이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들이 상품을 기획할 때 칼라리스트가 어떻게 색채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컬러 바리에이션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장이라든가 안료라든가 상품을 계획할 때 그 색깔을 어떻게 조색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실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색깔들이 상품에서 가격하고 대비가 잘 맞아야 됩니다. 물론 아주 좋은 제품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품 만들 때 너무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칼라리스트들이 이제 가져야 될 어떤 자격 요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보다는 시대에 맞고 그다음에 소비자에 맞게끔 컬러를 제대로 컨설팅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상품을 기획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컬러리스트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색채 기획이나 색채 디자인, 그다음에 색을 조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색깔을 어떻게 대비하고 매칭하고 이거를 어떤 작업을 해서 트렌드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교육의 훈련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자격 요건을 맞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칼라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가고시 중에 하나는 이제 칼라리스트 기사 자격증이 있고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이 칼라리스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실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칼라리스트가 되기는 쉽습니다. 컬러리스트는 예술적인 소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평소 어떤 것들을 하면 그런 자질을 쉽게 키울 수 있을까요? 칼라리스트의 자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색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색을 잘 다룰 수 있는 자기의 소양을 테스트하는 거는 첫 번째는 색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색깔을 자기가 잘 매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색의 감각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성인이 색의 고정관념을 없애고 색을 컬러 바리에이션 할 수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7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 동안 색의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색을 분석하는 능력을 먼저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깔을 보면서 색의 고정관념도 없애보이고 또 색이 빨간 색깔과 파란색이 어울릴까 이런 편견도 없어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색깔들을 자기가 계속해서 배색 능력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어떤 소양 능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남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남성이 유리한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칼라리스트 활동하는 범위에서 실무 중에 남성의 비율은요, 6대4 정도로 여성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실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을 만들고 감각적으로 색에 대한 것들을 바리에이션하는 건 여성들이 감성도가 높아서 높은데요. 사실은 자체 내에서 컬러를 바리에이션 한다든가 색을 기획한다든가 해서 환경 색채를 기획하는 면에서는 남성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요. 현재도 그러한 예를 들어서 외장 쪽으로 건축이라든가 환경 쪽으로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컬러 파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시대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사람들, 유행의 첨단단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 중에 하나가 컬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21세기의 유망직종으로 컬러리스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가 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마친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컬러리스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아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